일과가 끝나고 나면 3355 모여 또다시 이동을 합니다. 오늘 수입은 1인당 6만 원. 이 정도면 꽤 만족스러운 하루입니다. Is it recording? Смотрите туда. Хоть камеру. Камера. 광주에는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엔 한국 정착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주는 센터와 고려인 전문 인력사무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보다 재밌지 일하기. 우리 한국에 왔어요. 조금 돈 벌자고. 그래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자제분들은 여기서 계속 쭉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알아들었어요. 아 아들, 딸 아니 아들 딸. 여기 쭉 사신다고. 네. 지금 관중 딸 사이 같이 손주 둘 같이 사요. 천준 아들 민울 있지. 숙들 다 왔어요. Когд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жили, как было вам? Как? Тяжеловато, конечно, все равно. Как-никак, не своя страна, ну там, как вам сказать, корейцев тоже мал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ак вам сказать, там не прожить только, ну... 현재는 경제 사정이 나빠 마땅한 일거리가 없습니다. 때마침 한국엔 일손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농촌 부동산 일선을 해결해 주고 있으니까 이제 고려인분들한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죠. 또 고려인분들도 착하고 좀 성실하잖아요. 정도통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아직 한국말 좀 못하는 것은 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은 만족입니다. 고려인이 우리말을 잊은 건 한인 강제 이주라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이후부터입니다. 1937년 당시 구소련은 연해주를 비롯해 소련의 극동 지역에 살던 한국인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였죠. 당시 강제 이주된 사람은 무려 18만여 명.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연해주로 건너간 독립운동가나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건너간 한인들은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파하며 현지 정착에 성공했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독립국가들이 민족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제 고향 없이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기 태어나도 우리 고향 아니에요. 우리 고향 어차피 우리 부모들 태어난 곳이 이름 있는 나라. 이건 고려야. 그 나라에는 우리가 같은 말 써도 우리 나그네야. 여기 들어와서 얼굴이가 피가 똑같은데 언어가 틀리니까 여기도 우리가 외국인들이야. 그럼 우리 어디가 정착해야 되냐? 다문화 가족 행복나눔센터.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자립을 돕는 비영리 기관인데요. 이곳엔 모두 20가족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알레시아 가족도 1년 전 이곳에 들어왔죠. 막내 리아가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네요. 엄마는 늘 공부를 강조하죠. 한만 약속했어요. 공부.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약속 없어요. 공부만 해야 돼요. 좁은 방 안. 책상도 없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책을 보려고 애쓰는 딸들. 홀로 세 딸을 키우는 엄마에겐 딸들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인 알레샤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죠. 학교에서 너무 어려워요. 역사 수학 불어도 저 내 학교
가는 거예요. 그 둘이 너무 어려워요. 공장에서 버는 150여만 원으로 엄마는 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퇴근길, 딸들과의 따뜻한 포옹이면 하루의 피로도 금세 눈 녹듯 녹죠. 이 가족이 한국에 온 건 3년 전. 이혼을 한 엄마에겐 일자리가 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한국이 새 삶을 시작하기엔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Ну, зима была, как раз не сезон рабочий, и на работу, где устраивалась, вот эти ауты, а там, куда устроилась на работу, там меня уволили. И осталась без работы. И долгое время сидели без работы, а потом на другой завод пошли, детали делали. И за квартиру ничего денег не было. И потом сидели мы без еды, без денег, без ничего. И молилась я, тетя Оля, скажите, что я молилась, это Бог ответил. А потом зуб заболел, и вот мы пришли сюда к зубному, и как раз предложили вот вашу программу. И мы переехали. 게다가 둘째 딸은 난소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지단체의 도움으로 수술에 성공했지만 얼마나 속아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울었어. 돈이 없어서 어떡해요. 월세 보증금을 구하는 대로 이곳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방도 구해야 하는 엄마. 고려인 알레샤 가족의 삶은 아직 팍팍하기만 합니다.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고려인 3세 강마리나 씨. 지난해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한 마리나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합니다. 늘 일을 하느라 바쁜 엄마. 그런데 막상 다 큰 아들 이고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3세인 엄마는 동포 비자의 한 종류인 방문 취업 비자를 받았지만 고려인 4세인 이고르에겐 단기 방문 비자가 발급됐죠.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입니다. 집에 있고 그러면 좀 답답한 마음은 있겠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Мне стыдно, если честно, так призна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мне уже 21, дома я работал с 15 лет, а здесь то, что нельзя, я не могу работать. Мне стыдно, конечно, мои родители на работе весь день, а я дома сижу. Как это так? 집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 이고르가 찾아온 것은 아빠의 일터입니다. 아빠 알렉산더 씨는 4년 전 먼저 한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입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업용 선풍기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는 아빠가 부럽기만 한 이고르. 언제쯤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아들의 방문. 아들은 아빠의 일에 대해 궁금한 게 많습니다. Я тоже хочу поработать, посмотреть. Я же не работал, хочу вот посмотреть, как это вот работает. Но я со стороны смотрю, вроде, да, мне интересно просто. Ну,
мне интересно. Придет время, будешь работать. 일하는 아빠가 Там вообще, 부러운 по-моему, 이거를. жарко, да? Тебе нравится здесь, в Корее? Да, мне нравится. Да. Я же вам рассказывал, мне все здесь нравится. Мне и культура нравится, и еда нравится. Мне все здесь нравится. Ну, для меня это вот новое. В дальнейшем бы хотел бы здесь работать, жить. Я хочу здесь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я вот здесь хочу. Ну, если все будет нормально, да, будешь работать. Я хочу здесь. 러시아식 닭 요리로 저녁 식사를 하는 이고르 가족. 하지만 밥상엔 늘 한국식 반찬도 올라오는데요. 엄마는 김치 이거 어떻게 원래 만드는 법 알았어요? 예.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 엄마가? 엄마. 부모님들. 가족이 함께 할 때면 꼭 따라오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단기 방문 비자로 한국에 온 이고르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3개월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합니다. Да, мы очень переживаем, потому что он вынужден постоянно через каждые 3 месяца ездить домой. Вот в это время, пока он совершает этот перелет, мы, конечно, переживаем. Конечно, сильно буду переживать, потому что сон не идет, у меня душа болит, ума. Вот. Как он прилетел, как улетел, что он там делает. Покоя нету, душа болит.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나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 Очень много. Вот это денег уходит достаточно 뭐, много. 비행기표 80만 원. 너무 비싸요. 법적으로 동포 사세는 동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포 사세가 안정적인 비자를 얻기 위해선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요. 한국말이 서툰 고려인 4세들에겐 참 어려운 일이죠. Мы родились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о мы кореин. Даже в паспорте мы корейс написано. Корейс. Да, я хотел добавить немножко и хотел сказать, что вообще мы корейцы, да, наши бабушки, прабабушки, сестры ваших дедушек, прабабушек и так далее. И мы в Узбекистане, ну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наши дедушки, прабабушки оказались вот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России и так далее. Но, если честно, хочется, чтобы приняла нас Корея, если честно. Потому что мы живем в Узбекистане, мы не узбеки, мы корейцы. Но у нас гражданство, как бы, Узбекистан, но это не по нашей вине, мы так скажем. 한국에 사는 고려인이 4만여 명. 그들 대부분이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고려인 4세, 블라디 또한 단기 방문 비자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온 블라디는 임시로 지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Наконец-то пришел домой мой Костя. 오늘 하루가 힘들었던 이유. 그건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블라디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 사이에선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불법으로 다 일하고 있고, 그리고 비자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불법으로 일하고 돈 모아서 그 다음 어학당 가고 열심히 한국어 배우고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블라디가 한국에 온 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선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지 못하면 대학 진학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블라디는 몸이 아픈 부모님을 대신해 고향에 있는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У меня папа болеет, он инвалид, а мама, получается, за ним следит, поэтому она там осталась в России, как бы они все там в России. Но хотелось бы, конечно, чтобы все жили здесь, в Корее. 그저 맘 편히 일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는 블라디.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Корея, то, что люди относятся, корейцы сами относятся к тебе как к младшему брату с пониманием. Нравится то, что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есть, нравится уровень жизни. Мне нравится Корея, хотелось бы остаться здесь жить. Корея в моем сердце. 결국 이제 C38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그 재해동포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 4세대 분들에게 우리 재해동포 비자 F4나 또는 방문 취업 비자 H2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면 사실 C38의 존재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5세 이상 되는 우리 고려인 동포 4세대는 사실 그 어느 비자도 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재동포법을 개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좀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C38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영주권을 따기란 더 힘들겠죠. 이모 조카 사이인 두 사람.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리타마라 씨와 라노 씨는 1년 전 다른 지인과 함께 사기를 당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따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에 여러 차례 학원비를 건넨 건데요. 라노 씨는 자신의 영주권을 위해, 리타마라 씨의 경우 자녀들의 영주권을 위해 돈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는 525만 원, 저는 475만 원, 5만 원, 그쪽에는 430만 원이에요.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예요? 우리 아는 사람이요, 가족 아들이요. 나이 똑같아요. 똑같은 삐져로. 얼마 전 피의자가 검거되긴 했지만 이미 모든 돈을 날린 후였습니다. 우리 조카 같은 애들은 사실 러시아는 아직은 혜택이 없어요. 취업비자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럼 평생 못 받는 거야? 아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속 못 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그 학원 찾게 되고 이렇게 사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물정에도 어두워 쉽사리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고려인. 알고 보니 피의자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었습니다. 네, 확인하라고 이 사람이요.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에요. 3세대나 4세대를 지금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인들하고 언어 소통이 조금 약하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들은 절박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인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는 수녀님과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들른 크세니아와 나탈리아. 지난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한 크세니아와 나탈리아는 현재 단기 방문 비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Вот она. А у меня на 2 больше, чем у тебя. А у меня? 1, 2, 3, 4, 5. А почему 5? У меня 4. Ну, я, наверное, на 1 раз больше влетела. 단기 방문 비자의 규정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출국하는 두 사람. 그런데
고려인 4세인 크세니아와는 달리 나탈리아는 고려인 3세입니다. 3세라면 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출국하지 않아도 되죠. 아직 아니고. 출입국 관리사무소까지 찾아온 건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김민중. 여기 할아버지의 아버지 부모님 이름 28년생이라는 그 증명이에요. 할아버지가 늦게 나셨어. 엄마 생년월일이 1971년생인데 할아버지 28년생이잖아. 그럼 몇 살에 나신 거야? 49. 3세라는 게 증명이 되면 25세 미만이어도 F4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러시아는 가능한데 네. CSI 지역은 거기 불법 체류하는 국가는 도시 국가라고 지정돼 있어요. 그 국가는 동포 3세라고 해가지고 F4를 바로 주는 그런 거 없어요. 러시아는 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우즈벡이라. 지금 이제 체류 자체가 불안정한 것 때문에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계속 C3 비자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어학당 같은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학동이 학기당 뭐 150만 원 이상 이렇게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같은 고려인 3세라 해도 불법 체류자가 많은 지역 출신의 고려인은 경우에 따라 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려인들 안에서도 또 차별이 있는 거죠. 아이가 이제 어린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러시아 학교를 보내야 되나? 한국 학교를 보내야 되나? 왜냐면 얘 여기서 정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이 많이 되니까 비자 때문에. 과연 고려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육 문제도 고려인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죠. 고려인 자녀들 중 학적이 있는 아이는 일반 학교에 다니고 학적이 없는 아이는 그 전 단계인 예비 학교에 가게 됩니다. 240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수료하면 그 후 심사를 거쳐 일반 학교로 가는데요. 특히 여기 학생들은 부모님이 가정에서 공부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숙제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왜냐하면 다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요.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한국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거? 쓰레기통. 네, 맞아요. 시계입니다. 시계. 무엇보다 힘든 건 언어죠. 공부를 하다가 여기 와서 적응 시간은 너무 오래되니까 제가 자기 나라에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국 교육을 따라갈 수 못 가고 그래서 한국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러시아 교육도 그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부모님들은 저도. 러시아에서 온 지연이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어가 안 돼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공부도 만만치 않았죠. 결국 러시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부하러 다시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네. 왜 가요? 여기서 좀 힘들어요. 네. 언어 때문에? 네. 한국말을 좀 힘들어요. 그럼 러시아에서 대학도 가고 다 할 거예요? 저 고등학생이요. 고등학교 끝나고 다시 한국에서 다시 와요. 정들었던 선생님과도 이별입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올 생각인데 굳이 러시아로 떠나는 아이. 그만큼 한국 학교가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다라 아야어여 하나도 못하는 학생 받아서 사람 만들어 놨더니 가네요. 짠하네요. 아이도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근데 자신의 냉정하게 결정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든지 가볍게 생각했다면 한국 생활을 버리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임나데즈다 씨.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싱글맘. 이혼을 하고 3년 전 한국에 왔다는데요. 다섯 가족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와야 그나마 숙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공부하는 거 어때요? Зато вот корейский не знаю. 옷 갈아입을 틈도 없이 밥상을 차리는 엄마. 이건 우리 고향 음식. борщ. Это борщ. борщ. 이거는 가지예요? Чемрича. Корейская, да. Домашняя корейская еда. Вилкой раздави картошку. хлеб. 원래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밥 말아 먹어요? 네. 러시아식이라고는 하는데 어쩐지 밥상 풍경은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아이들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게 부모 마음. 그러나 나제드다 씨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Им-то проще, потому что они граждане Кореи, и у них есть какие-то льготы, они получают для детей какие-то там, ну, я не знаю, как это называется, ну, материнское, там, ну, как у нас там бывает, там, детские пособия или что-то еще. Просто у нас же такой помощи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нет, потому что мы-то сами, наоборот, сюда приехали, никто нас сюда не звал.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형편. 게다가 병원비도 걱정거리죠. 직장 의료보험이 있다 해도 당장 여윳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선 병원 문턱을 넘기가 힘들죠. Ну, у нас есть какие-то лекарства, но, слава богу, пока еще не болели. Мама, вот в больницу ходили один раз, ну, вот ей надо операцию делать, надо страховку, ну, т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нету пока. Ну, лекарствами обходится только, но они обезболивающие. Все равно надо, как бы, суставы, там, диск стерся у нее, и надо делать операцию. Ну, как бы, возможности нету, и как-то живут. 한 달 200 정도의 수입으로 5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 나탈리아. 벌써 6번째 출국입니다. 얼마 후면 나갔다 와야 할 크세니아도 배웅을 나왔는데요. 어디 하는 공사예요? 타슈켄트에 가는 건 단순히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항엔 같은 처지의 고려인들이 많습니다. 한 번 나가면
지인의 집에 머물다 며칠 만에 귀국을 하곤 하는데요. Ну, мне грустно, потому что она сейчас уехала. Очень долго добираться до Узбекистана, и это тяжело. И плюс я тоже, как она, езжу, поэтому я не знаю, до какого момента мы будем так ездить. Это очень тяжело. И тяжело нашим родителям, и тяжело нам, поэтому грустно, конечно, то, что мы так летаем. 한국에 살기 위해 3개월에 한 번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16,500명이 죽었을 때 전 인류가 눈을 감았잖아요. 그리고 91년 소비에트가 해체될 당시에 독일인은 76만 명을 궁극으로 데리고 왔고 일본은 20만 명을 귀환시켰고 아프리카조차도 10만 명을 귀환시켰는데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고려인을 귀환시키지 않았다. 그 후에 95년부터 고려인들이 이주 노동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지만은 그때는 철저하게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 그들을 대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3번의 고려인을 조국은 버렸던 거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국 땅으로 끌려가 척박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 그러나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도 그들은 아직 이방인일 뿐입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은 지금 당신 곁에 까레이스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